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원 검사이고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로 와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콘서트라는 걸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북콘서트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책을 다 보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사부 검사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작년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좁은데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책상이 아마 저의 검사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제 소개 화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검사로 일을 했고요. 초임은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 서부지청에서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째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형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형사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종종 공판부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제목이고, 외곽주의자 검사가 바라본 진실 너머의 풍경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사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 검사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외곽주의자 검사라는 것은 저에 대한 설명인데, 결론적으로는 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지검 공판 2부 검사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 검사실들은 이렇게 창살들이 있었어요. 요 검사실은 조금 멋진 이렇게 물결형의 창살이 있습니다만, 어떤 검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쇠창살 같은 창살이 있고, 저도 이제 초임 시절부터 그런 창살 아래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창살은, 검사실에서 있는 창살은 도둑을 막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의미 외에도 우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약간 두려운 느낌을 주는 구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창살 너머로 이렇게 바깥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내가 갇힌 것인가, 세상이 갇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의 그 검사템 중에 가장 주로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골무인데, 지금은 정말 골무 없이는 책 한 장도 못 종이 한 장도 못 넘기겠어요. 그래서 출근하면 일단 골무를 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떠나간 골무들이 많이 있죠. 이 골무 사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죠. 2021년 대한민국의 검사는 누구인가? 언론이 보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거칠게 말하면 특수부, 공안부, 기존의 특수부가 중심이 된 그 검찰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럴 거고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골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조차도 특수부 중심의, 공안부 중심의 어떤 대규모의 대검 중심의, 조직 중심의 우리를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숲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숲을 보면
숲의 주인이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숲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물론 숲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렇지만 나무 못지않게 이 밑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고요. 그 식물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혹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숲에서의 가치가 나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끼들이 우리 숲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나무 입장에서만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끼와 같이 살아온 우리 형사부 공판부에서 조직을 지탱하고 우리 검찰이라는 일을 지탱하고 한 그 직업군을 지탱해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끼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내 지난 삶들을 이제 조금 나 스스로라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아본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창살 너머로 이렇게 해가 쫙 비쳐서 캐비넷에 멋지게 이렇게 창살 그림자가 드리웠더라고요. 매우 낭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저의 모든 고민이 집약된 기록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런 거죠. 항상 옛날에는 불이 나서 이 캐비넷이 타버리기를 꿈꾸는 날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불이 났다 치면 캐비넷이 빨리 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어쨌든 난 저 캐비넷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애증의 대상이랄까요? 이 캐비넷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기도 한 그런 캐비넷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광과 수모가 고뇌와 해방이 모두 그 안에 있다 라고 썼었죠. 실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검사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진실의 뒷자리를 더듬어 가는 것, 뒷모습을 더듬어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수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검사의 수사력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위험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빚어낼 위험이 크고 중하다. 이 기록은 매우 검사들이 손을 많이 댄 기록이었어요. 검사들 그 한 6명 정도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뭐라고 손을 댔어요. 근데 뭐 그때쯤에 피의자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주인을 못 찾다가 결국 저한테 온 거였죠. 그래서 이 기록의 이 들떠있음, 이 복잡함, 이 산만함이 사실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이 안에 많은 검사들과 많은 수사관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기록의 옆태였습니다. 공판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검사석에서 검사는 되게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검사석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세상의 끝일까 혹은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재판을 시작할 때 이제 자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세요. 여기서부터 재판은 시작되죠. 낭독을 시작할 때 어떤 목소리 어떤 어조로 낭독을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해봐요. 피고인은 이렇게 시작을 할까? 피고인은 이렇게 시작을 할까? 무서운 목소리로 시작을 할까?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을 할까? 단호하게 시작을 할까? 어정쩡하게 시작을 할까? 되게 고민이 돼요. 피고인이라는 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읊어야 하는 자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법복입니다. 이 법복 하나가 나를 그냥 개인이 아니고 흔들리거나 무서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익의 대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법복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진심이냐? 라고 물으면 진심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하는 민원에 계속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최대한의 답이 뭘까 고민해 보는 것, 내가 낼 수 있는 답이 그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답하고 그분은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꼭 답이 있어서 만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일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욕먹는 것도 우리 일의 일부다라는, 우리 월급 중에 뭐 몇 %는 욕먹는 대가로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편안한 건 뭐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편안한 건 뭐지를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좁은 사회에서 살면서 중심이 엄청 명확한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외곽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없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연약한 자의 변명 같아 보이고, 그런 측면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항상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마냥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외곽도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그 중심 질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외곽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고민들과 다양한 존재의 지점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뭐 불안감도 우리 월급의 한 10% 정도는 이제 불안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막 불안한 채로 막 가다 보면 진짜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퇴근을 해서라도 직업적인 나와 개인인 나를 좀 분리한다든가,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9시까지 이제 조금 다른 내 마인드를 이제 대면하고 있는 순간들이 제가 저를 조금 튼튼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글을 쓰다가 9시에 요새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9시 딱 되면 이제 다시 넣고 캐비넷을 열어서 기록을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단절해서 조금 리프레시하는 의식적인 행위들, 자신들의 행위들을 조금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은 시작은 내가 인간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 이제 인천에서 공판을 하면서 판사님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판사님이 판단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이라도 자꾸 해보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겠지만, 시작은 그거,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되게 옛날부터, 검사가 될 때부터 밑에 있는 시 중에 이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 이 문구가 좋아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어디에나 이렇게 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물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있고자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